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 전공 A-1 수료생 현우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2019년 IEEE 트랜잭션 오브 메디컬 이미징에 게시된 옵셀모프 러닝 프레임워크 데포머블 메디컬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반복적인 최적화 기반 의료 영상 정합을 딥러닝 기반 학습 방식으로 대체하여 기존 방법과 유사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정확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대표적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먼저 메디컬 이미징 레지스트레이션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한 뒤 기존 방법인 엔치의 SYN의 한계 그리고 옵셀모프의 구조화 학습 방법 실험 결과 선물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매트랩의 의료 정확 추정기의 예시자료입니다. 먼저 메디컬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이란 즉 정확이란 서로 다른 두 의료 영상을 동일한 좌표계에 정렬하여 같은 해부학적 구조가 서로 대응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람의 뇌 MRI를 비교하거나 같은 사람을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MRI를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뇌의 크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픽셀이라도 동일한 해부학적 위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합을 통해 영상을 정렬하면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를 같은 위치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정합은 크게 rigid, affine, deformable registration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으로 보이는 rigid registration 같은 경우는 회전과 이동만을 이용하여 영상을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위치와 방향을 맞출 수 있지만 크기나 모양을 변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affine registration입니다. affine registration은 앞서 말한 rigid registration에서 한 단계 발전된 방법으로 회전과 이동뿐만 아니라 확대, 축소, 기울기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크기와 방향 차이는 고정할 수 있지만 국소적인 형태 변화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영상에서는 사람마다 뇌의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적인 해부학적 차이를 고정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데포머블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데포머블 레지스트레이션은 영상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가 서로 대응되도록 만드는 방법이며 오늘 발표한 옵셀모프도 이러한 데포머블 레지스트레이션을 사용한 딥러닝 기반 모델입니다. 다음은 왜 정합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가로축은 서로 다른 4명의 환자의 MRI이고 세로축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MRI라면 슬라이드 80번과 112번, 130번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정상적인 뇌처럼 보이지만 같은 슬라이스라도 사람마다 해부학적 구조와 위치가 다르므로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벤트리클이라고 불리는 뇌실입니다. 환자마다 뇌실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해마 역시 형태가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MRI를 겹쳐 비교하면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정하여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가 같은 위치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데포머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다음은 기존 의료 영상 정합 방법인 안체의 SYN입니다. 안체는 Advanced Normalization Tools의 약자로서 의료 영상 정합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림에서 주변의 MRI는 서로 다른 환자의 영상이고 가운데는 비중되는 아틀라스입니다. 안체 SYN은 환자의 MRI를 아틀라스에 맞도록 비선형 변형하여 모든 영상을 동일한 좌표계로 정렬합니다. 여기서 SYN은 Symmetric Normalization 약자로 무빙 영상과 픽스드 영상을 동시에 변형하여 중간 지점에서 만나도록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정확도가 매우 높고 해부학적 구조를 잘 보존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표준 의료 정합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SYN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영상상에 들어올 때마다 처음부터 반복 최적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3D MRI 한 쌍을 정합하기 위해서는
CPU 기준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당시에 2.5시간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전 정합에서 사용한 정보를 다음 영상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즉 1000번째 한자를 정합해도 1001번째 한자부터는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규모 데이터셋이나 실시간 의료 영상 분석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반복 최적화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이 바로 딥러닝 기반의 복셀 목표입니다. 먼저 기존의 정합 방법입니다. 위쪽은 NCSYN의 방식이고 아래는 복셀 방식입니다. 먼저 SYN은 무빙 이미지 N과 픽스드 이미지인 F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미지쌍이 입력되면 해당 이미지쌍이 갖는 병영장인 파일을 반복적으로 최적화합니다. 즉 유사도를 계산하고 변형장을 수정하는 과정을 수백 번에서 수천 번 반복하여 최적의 변형장을 찾습니다. 최적화가 끝난 후에야 어플을 수행하여 무빙 이미지를 픽스드 이미지에 맞춥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상쌍이 들어올 때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복셀 목표는 학습 단계에서 수많은 이미지 페어를 이용하여 CNN의 가중치 세타를 미리 학습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새로운 이미지 페어가 입력되더라도 반복적인 최적화 방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CNN이 변형장 파일을 한 번 예측하여 이후 예측된 변형장을 이용해 바로 어플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SYN은 영상마다 변형장을 반복적으로 최적화하는 방식이고 복셀 목표는 학습된 CNN이 변형장을 즉시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셀 목표의 전체 정합 프레임워크입니다.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무빙 이미지 M과 픽스드 이미지 F 총 2장의 3000mR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합의 목표는 무빙 이미지를 픽스드 이미지 F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변형하는 것입니다. 두 영상은 태널 방향으로 결합되어 3D 유닛 기반인 CNN의 G세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CNN은 두 영상의 채널을 분석하여 각 복셀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가 정렬된 영상을 직접 출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데포메이션 필드인 파일을 출력합니다. 가운데 있는 레지스트레이션 필드가 곧 데포메이션 필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형장은 모든 복셀에 대해 X축, Y축, Z축의 이동 방향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복셀은 X축으로 플러스 2복셀, Y축으로 마이너스 1복셀, Z축으로 플러스 1복셀처럼 이동해야 한다는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셜 트랜스폼입니다. 예측된 데포메이션 필드 파일을 무빙 이미지에 적용한 실제로 영상을 변형하고 최종적으로 레지스트레이션 이미지 M 컴포지션 파일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스페셜 트랜스포머는 미분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합 결과에서 계산된 오차를 CNN까지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네트워크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정답 변형장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합된 영상만이 픽스드 이미지와 얼마나 비슷한지만 계산하면 되므로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함수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사진의 주황색 화살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 펑션은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합을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로스 값을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학습합니다. 해당 복셀 목표에서는 총 3가지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사도 로스입니다. 변형된 무빙 이미지 M과 픽스드 이미지 F의 밝기 유사도를 비교하여 두 영상이 최대한 비슷하도록 학습합니다. 두 번째는 스무프니스 로스입니다. 변형장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조직이 찢어지거나 접히는 등 비현실 변형이 폴딩을 방지하고 자연스러운 정합을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그멘테이션 로스입니다. 이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손실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세그멘테이션 라벨이 있는 경우 같은 변형점을 무빙 세그멘테이션에도 적용한 뒤 픽스드 세그멘테이션과 다이스 로스를 계산하여 해부학적 구조가 더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총 손실함수는 시밀러리티 로스와 가중치를 준 스무스 로스 그리고 또 다른 가중치를 준 세그멘테이션 로스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밀러리티 로스와 스무스 로스는 항상 사용되고 세그멘테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라벨이 있을 경우 추가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파란색 영역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정보입니다. 만약 세그멘테이션 라벨이 있다면 같은 변형점 필드인 파이에도 세그멘테이션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MRI로 움직였다면 해당 라벨에도 똑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된 라벨과 픽스드된 라벨을 비교하여 세그멘테이션 로스인 로스 세그멘테이션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영상의 밝기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부학적 구조까지 정확하게 정렬할 수 있어 정확성이 더욱더 향상됩니다. 다음은 복습 목표에서 사용하는 윤회 기반의 CNN 구조입니다. 여기서 인코더는 특징을 추출하고 디코더는 공간 정보를 복원하며 스킵 커넥션은 세부 위치 정보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른 윤회과 다른 점은 정렬된 영상이 아니라 그 변형점 파일을 출력한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마지막 숫자가 3인 이유는 셀마다 X축, Y축, Z축의 결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즉, 각 셀에 대해 3차원 변이 벡터를 출력하여 정합에 사용할 변형점 파일을 생성합니다. 다음 그림은 복셀 목표의 정합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은 무비 이미지 M과 픽스드 이미지 F입니다. 여기서 정합의 목표는 무빙 이미지 M을 변형하여 픽스드 이미지 F와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가 같은 위치에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은 각각 크로스 코릴레이션 CC 값과 민스퀘어드 에러인 MSE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정합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색으로 표시된 뇌실과 벤티클과 살라머스는 시상이고요. 히포캠퍼스는 해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정합 이후 무빙 이미지 구조가 픽스드 이미지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란색으로 보이는 뇌실 크기 변화와 초록색으로 보이는 해마의 형태 변화 같은 경우 큰 해부학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정해주고 두 손실함수 모두 우수한 정합 성능을 보입니다. 두 손실함수의 차이는 유사도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MSE는 픽셀 밝기 차이를 직접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반면 CC 같은 경우에는 주변 영역 밝기 패턴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한 MRI 사진 밝기가 XY, Z축 기준 4, 8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MRI의 XY, Z축의 값이 80, 120, 160이라면 숫자 차이는 20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패턴은 동일하므로 MSE와 CC 로스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는 절대적인 밝기보다는 주변의 밝기 영역의 밝기 변화 패턴을 비교하기 때문에 두 영상을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MRI 같은 경우 병원이나 스캐너, 촬영 조건에 따라 전체 밝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C는 이런 밝기 변화에서 좋은 정확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그림의 복습 목표가 생성한 변형점 필드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1열부터 3열은 아까 전에 봤던 거와 같은 사진이고요. 그 우측 두 그림은 CNN에 예측한 변형장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쪽 컬러 이미지는 각 복셀의 이동 방향과 크기를 색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색이 다를수록 이동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격자로 표현된 변형장을 격자로 만들어서 시각한 결과입니다. 직선 격자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영상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격자가 끊기거나 심하게 접히지 않고 부드럽게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습 머프가 자연스러운 변형장을 수행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빙 이미지와 픽스드 이미지의 차이가 크더라도 복습 머프가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형장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확을 수행하면서도 비현실적인 폴딩 없이 해부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형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그멘테이션 슈퍼비전의 가중치 감마가 정합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의 람다 감마값에 따른 실제 정합 결과입니다. 위쪽은 일부 구조 라벨만 사용한 경우이고, 아래쪽은 모든 라벨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감마값이 0.01일 때는 변형장이 부드럽고 해부학적으로 자연스럽지만, 감마값을 무한대로 증가하면 라벨 정보만 사용하게 되므로 변형장이 매우 불규칙해져 비현실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원 옵저버드는 학습 시 하나의 세부 구조만 라벨을 사용한 경우이고, 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세부 구조 대신 뇌 전체와 같은 거친 영역에서만 라벨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두 실험 모두 감마가 0.01, 즉 감마가 0.01을 구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원 옵저버드에서는 학습한 구조가 다이스가 형성되면서도 학습하지 않은 구조의 성능이 유지되어 일반화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다이스가 약 0.84에서 0.85까지 형성되며 이후에는 성능 향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표는 폴딩 현상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폴딩은 변형장이 접히거나 뒤집혀 해부학적으로 비현실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마가 0.01일 때는 폴딩 비율이 약 0.3에서 0.4%로 매우 낮지만, 감마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약 10%에서 13%까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즉, 이미지 유사도와 세그멘테이션 라벨을 적절히 사용하였을 때 감마 값이 0.02일 때 성능과 변형이 제일 안정적으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다이스 스코어를 보면 복셀 모프는 약 0.75의 정확도를 보이며, 기존 방법인 안체 SYN과 니티 레지스트레이션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계산 속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안치 같은 경우는 CPU에서 약 9,059초, 니티 레브 같은 경우는 2,347초가 걸리는데요. 복셀 모프는 CPU에서 57초, GPU에서는 0.45초 만에 정확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기존 최적화 기반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열은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0 이하인 복셀의 개수와 비율입니다. 이는 변형장이 비정상적으로 접히는 영역을 의미하며, 모든 방법에서 1% 미만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인 변형장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습 모프는 기존 정확 방법과 유사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결과는 전문가가 직접 라벨링한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 매뉴얼 어노테이션은 전문가가 직접 MRI 해부학적 구조를 표시한 정답 데이터 GT이며 이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다이스 스코어를 평가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CCA 로스를 활용한 복스모프는 다이스 스코어 0.774로 안치와 EFT11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스페시픽 옵티미제이션이라고 이제 INST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를 적용하면 다이스가 0.786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우측 보이는 테이블표는 서브젝트 투 서브젝트 레지스트레이션, 즉 서로 다른 사람의 MRI를 정확하는 더욱더 어려운 실험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피처 수를 2배로 늘린 옥셀 곱하기 2 모델을 추가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복생모프 CC 함수를 이용한 복생모프 제곱과 다이스 0.772로 단체 S와 N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즉 복생모프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기존 정확 기법과 비슷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추가 최적화나 모델의 용량을 늘리며 성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해부학 구조별 다이스 스코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X축은 뇌에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Y축은 다이스 스코어입니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 복생모프의 다이스 스코어는 기존 방법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프로이드 플렉서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맥락 월기라는 부분입니다. 맥락 월기는 양쪽을 합쳐도 2mm에서 5mm 정도 되는 부피로 쉽게 말하면 물방울 2방울에서 5방울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피가 작아서 그러한 이유로 다이스 스코어가 낮게 나왔습니다. 복생모프는 대부분 해부학적 구조에서 기존 정확 기법과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이 논문의 주요 기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로 학습된 네트워크만으로 다양한 MRI 영상상을 빠르게 정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GT 변형장 없이도 학습이 가능한 비지도 학습 기반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대표적인 방법인 안체 SYM과 유사한 정확도를 달성하면서도 같은 CPU 환경에서 약 160배 빠른 속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한계입니다. 첫 번째는 변형 과정에서 폴딩이 완전히 방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실험이 뇌 MRI 데이터에서는 한정되어 수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려면 모델을 다시 학습해야 하므로 복생모프를 적용하기 전에 앞에서 말한 아핀 레지스트레이션이 먼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입니다. 모델을 한 번만 학습하면 이후에 새로운 영상을 매우 빠르게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의료 영상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PU에서는 1초 이내에 빠른 추론 속도를 보여 실시간 의료 영상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발표된 복생모프의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폴딩 문제를 개선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정확 모델을 발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에 관심이 생겼나 보죠? 챌린지 하면서 공부해봤습니다. 챌린지 하면서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해요. 라벨 같은 경우를 이제 같은 곡끼리 묶으면서 찾다 보니까 해당 논문을 발견해가지고 비교하게 됐어요. 이거 언제 어디 나온 논문이죠? 2019년도에 IEEE에 나왔어요.
CVP 트렌드 CVPR에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ITP 트랜잭션 매지컬 이미지. 이 제 논문이 2016년에 나왔는데 다들 아시나요? 따끈따끈한 메디컬 이미지. 궁금하면 한 번씩 보시고요. 레지스트레이션? 그럼 레지스트레이션을 더 연구하려고 지금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챌린지 할 때 그 부끄러우니까 논문 그림으로 띄워줘. 챌린지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복셀몰프 저거 2019년에 나온 건데 지금도 저걸 써요 그러면? 그 북스부프에서 그 변형되는 그 폴딩 부분을 해결해가지고 계속 후속 연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저걸 실제로 써서 이걸 공부를 한 거예요? 복셀몰프를 사용을 한 거예요? 아직 사용 안 해봤어요. 사용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뒤로도 사실 2019년이니까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들이 사실 나오긴 하는데 이 뒤로는 그럼 어떻게 연구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 옥슨로프에서 좀 더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추후 연구가 진행됐다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 워낙 이용이 뭐 한 3,000번 될 정도로 좋은 논문이긴 한데 2019년에 거의 좀 처음 딥러닝 CNN 기반으로 레지스트레이션 이제 1분 만에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혁신적이었고 구조는 사실 그냥 3D 유닛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꼭 레지스트레이션을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요거는 가져다 쓰고 챌린지를 좀 잘 하는 게 일단 그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챌린지에 어떻게 잘 할 거예요? 레지스트레이션 뭘 레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일단 그 챌린지에서 데이터 셋들이 있는데 그 같은 라벨들이 묶어서 혈관도 정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은 그 픽스드 이미지랑 무빙 이미지 간의 레지스트레이션인데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 MRI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당 논문에서도 그냥 랜덤하게 서브젝트 해가지고 두 개 MRI 뽑아가지고 정합하고 그랬던 게 있어가지고 저도 동일하게 사용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가 좀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아마 그걸 좀 생각을 정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짐작하기로는 뭐 대략 MRI들을 대체로 어떤 특정한 기준 좌표계로 항상 보내서 어느 정도 일반된 위치에 혈관들이 존재할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거라면은 뭐 가능성이 활용도가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심박수 재볼래요? 네, 그래요. 뭐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는 건 좋고 다음번에 세미나 할 때는 그럼 이제 그때 직접 연구하는 거 관련해서 최신 관련 논문들을 하나씩 같이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CVPR이나 미카엘 이런 논문들. 그래, 자, 하나씩. 잘 들었습니다. 아까 챌린지에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번 동맹류 챌린지를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작년인가 KDHT에서 CT랑 MRI 정합하는 데이터 늘리기용으로 물론 다른
저건 MRI에서만 했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혈관의 그 구조를 이렇게 찾는다고 했다지만 이번에 이런 동맥류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이렇게 정합을 한다면 그 동맥류의 형태나 이런 걸 정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이미지다 보니까 같은 동맥류가 같은 위치에 있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맥류 모양이나 이런 게 좀 왜곡이 된다든지 아니면 변형이 되어서 좀 그렇게 잘못 그런 병변들을 좀 잘못 왜곡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번 챌린지에서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일단 데이터셋이 제공될 때 라벨이 되어서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11페이지 잠깐 보주시면 그 왼쪽이 무기 뜨고 오른쪽이 픽스 들어서 저 엑셀 목표로 이제 무브드 이미지를 픽스드 이미지 형태에 맞게 정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저렇게 특정 위치나 장기의 세부 형태가 다르고 그거 자체를 뭔가 픽처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이미지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변형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CC가 F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M이 CC로 변하면서 로스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 M 원본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F에 비해서 엄청 조그만데 저거 자체가 뭔가 피처처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C를 활용해서 엑셀모프로 어떻게 보면 저 파란색이랑 초록색을 F에 맞게 사이즈를 키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크기 변화에서 오는 정보의 손실 같은 건 없는지 근데 일단 다이스 스코어에서 100%, 그러니까 100%다 맞는 게 아니니까 정보의 손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몰라서 그런데 정확이라는 걸 해서 얻는 이득이 어떤 게 있어요? 사람마다 뇌 구조랑 이런 게 달라가지고 뭔가 형태적 그 다양성을 통일시켜서 분석할 때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정확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맞긴 한데 정확히는 다른 거에 대해서 사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댓글로 다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정합이 챌린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 동맥류와 혈관을 맞추는 테스트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MR을 사용하고 그 챌린지도 MR을 사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 두 개를 뽑아서 이렇게 정합하는 과정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 세범님이 질문하신 거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F랑 M을 가지고 M을 F로 맞추는 거에 대해서 중점보다는 그 맞추는 데에서 그 변형 레지스트레이션 필드 자체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이 변형 정도가 이 레지스턴 필드로 표현을 해서 이 레지스턴 필드를 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어느 부위가 어느 만큼 다르거나 이걸 측정하는 게 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합을 했을 때 오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사람마다 개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맞춘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게 저도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사실 이 모델 자체의 중점은 저 레지스턴 필드를 학습하고 예측하고 생성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그 변형점 파이가 좀 더 중점적인 거냐고 하시는 거죠. 중점적인 것도 막 학습하는 것도 저걸 학습하는 거지 않나요? 근데 이 변형장은 근데 이 이동량을 표현한 거여가지고 이 변형장을 통해서 n과 같이 합성함으로써 이 무구된 이미지 마지막 최종 결과가 저는 좀 더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게 그 언슈퍼바이즈면서 봤을 때 셀프 슈퍼바이즈라고 생각한 게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전형 레지스턴 필드를 예측을 하고 레지스턴 필드를 M에다가 씌워가지고 이제 무브들을 만드는데 그 무브들랑 픽스드랑 비교를 해서 걔네들의 차이랑 로스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계속 레지스턴 필드를 고쳐나가는 과정으로 제가 봤었는데 맞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변형장을 통해서 다시 재학습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논문에서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변형장 파이가 나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재학습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정합을 할 때 이제 궁금해서 그 이미지가 기준이 되는 이미지랑 그 변형할 이미지의 차이점이 있나요? 그 고르는 기준?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이미지 F를 전문가가 고른 GT라드를 한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으로 두 개를 뽑은 건데 질문이 어떤 거죠? 그러면은 그 랜덤으로 그러니까 변형할 이미지랑 기준이 될 이미지 이렇게 할 거라면 여기 이제 F랑 M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은 무작위 이미지를 선정했을 때는 변형할 영상과 기준 영상이 이게 두 개가 뒤바뀌어도 딱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뒤바뀌면은 그 목표로 하는 이미지에 맞추는 게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두 번째 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바이스 스코어를 비교하기 위해서 서브젝트 투 서브젝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대형 내종량 환자가 되게 구조적으로 좀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 이상 가진 그런 환자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정합을 함으로써 뭔가 되게 이상성격이 여기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정상적인 이미지를 F 놓고 비정상적인 거를 M 넣는다면은 이 변형적 필드에서 좀 옥셀의 이동 변화 값 차이가 좀 크게 나와가지고 이 넣은 이미지의 M 값을 좀 M이 이상 M의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인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이지에 11페이지. 네. CC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MSE 같은 경우에는 밝기 차이를 제곱한 건데 CC 같은 경우는 그 밝기 차이보다는 주변의 패턴을 대해서 로스값을 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하나의 MRI의 XYZ의 값이 4, 6, 8이고 다른 MRI의 XYZ 값이 80, 120, 160이면 두 개의 밝기 차가 20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배가 되는데 이 패턴 차에서 이제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얘랑 비슷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죠. 근데 MSE로 계산하면 그게 오차기 때문에 엄청 크게 나와요. 로스에서는 선택적으로 디자인해서 둘다 여기 보면 둘 다 사용해서 비교했었는데 그래서 최종 결과에서 보시면은 MSE보다 CC가 좀 더 효과가 잘 나올 때도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C 더 추천한다가 논문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여기 서로 다른 두 상황의 MRI를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해마하고 예를 들었으니까 정상인 MRI랑 해마가 이 작은 MRI를 정합을 했을 때 그 편차를 내는 게 목적이라고 모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편차가 유사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다이스 스코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해당 논문에서는 이 서브젝트 투 서브젝트 정합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하나는 M에 넣고 F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그냥 해가지고 다이스 스코어를 내가지고 이 데이터셋에서 전체적인 이 값이 나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두 사람을 갖고 M이랑 F에 넣고 F랑 이제 변형된 M을 비교를 하는 건가요? 네. 그 변형장과 M을 합성한 거에 대한 다이스 스코어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애초에 다른 사람인데 그럼 그러니까 다이스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 부위가 같은 크기를 가질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국소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업함으로써 얼마나 유사한지를 체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학습시킬 때 들어간 데이터셋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총 3,700장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출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정상인으로 학습을 한 걸까요?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의 의지는 비정상적인 사람의 뇌라면 부위가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다이스로 냈다는 게 신뢰할 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역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인데도 이 정업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인이랑 비정상인 사람이랑 정합을 해서 크기를 같게 하면은 그게 의미가 있나요? 해당 부분 다시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 8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CC랑 MSE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무스로 도출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CC 그 로스 펑션에서 CC랑 MSE 두 개 기반으로 저기 이렇게 스무스 형태로 도출한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그 방식이 맞나요? 그러니까 CC 로스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변형장에서 사용한 거고 CC로스랑 MSE 로스는 최종 결과 나올 때 사용한 거여가지고 다르게 사용했다고. 아 그럼 그 두 개를 기반으로 스무스를 사용한 건 아닌가요? 제 이해. 아예 사용한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형장을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C랑 MSE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스 스코어를 낼 때 얼마나 얘네들의 밝기차나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한 거고 스무스 로스는 그 폴딩 같은 것 때문에 그 가중치 람다 값을 어느 정도 줄 건지에 대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뇌 해부학적 구조랑 로스 펑션에 대한 갭을 줄이기 위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건가요? 그 스무스 로스를 사용함으로써 갭을 어떤 그 로스 함수의 갭을 줄인다 말씀이실까요? 네네. 그거랑 현재 뇌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픽셀 값과 나타내신 그 로스 펑션에서 나타내는 그 값에 대한 갭을 줄이기 위해 저렇게 활용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스무스 로스랑 CC 로스나 MSE 로스 같은 건 아예 연관이 없다고. 아예 연관이. 그러니까 스무스 로스 같은 경우는 변형장 필드에서 폴딩 때문에 사용한 거여가지고 그거랑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봤던 논문 내용이 좀 들어있길래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네, 그만 감사합니다. 저그 11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거 정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전에 CT를 찍었던 MRI 찍었던 사람이 몇 년 뒤에 다시 MRI를 찍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비교가 되니까 정합을 했을 때 그런 부분만 따로 그러니까 뭐 같은 사람에 대해서 NSE나 CC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 나온 그게 있을까요? 결과가. 그런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 데이터가 다 다른 기관에서 찍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 다른 기관에서 찍은 것도 있어가지고 MSE보다 그러니까 MSE를 사용하면은 뭐 기관에 따른 시퀀스 차이나 밝기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CC를 사용함으로써 그 밝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CC를 더 추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했어요? 다 했나 본데요? 고생했습니다.